촬영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나가가지고요. 아무튼 그렇게 말이 끊겨가지고 역설적이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그런 마음들을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상황은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진짜 각자 너무너무 예쁜 사람이고 또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그런 좋은 감정들을 가졌을 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제가 모르는 세상에 어떤 단어나 이런 통용되는 것들을 보면 이게 좋은 의미로 쓰는 건지 나쁜 의미로 쓰는 건지를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하하는 발언인 건가? 근데 그냥 그 세상에서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단어고 이게 일상화된 단어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아직 인식이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제가 뭐 무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아무튼 제가 좀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더 배우려고 노력하긴 할게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내서 만약에 저도 좀 사랑스럽고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 자체가 되게 행복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욕은 잘 못하지만 욕 나올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 욕을 이렇게 딱 뱉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억에서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이게 뭐 감정 상태나 이런 것도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욕 한 단어를 했을 뿐인데 내 감정 찌꺼기는 되게 막 음식물 찌꺼기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 한 단어를 어떻게 입 밖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이런 게 있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 예쁜 단어를 쓰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더 좀 절실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저는 좀 생각이 많아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산책을 하면 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발상이나 저런 발상들이 떠오르면 이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싶다 하면 이제 그것들을 딱 잡았다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보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산책을 많이 하고 이렇게 트인 공간으로 가면 창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그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 각자가 너무 그런 섬세함이나 그런 영민함들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려면 그렇게 트인 공간으로 가서, 요즘에 숲에 가보면 그런 나무 냄새나 흙 냄새가 너무 좋거든요. 특히 비 오는 다음 날 가보면 뭐 진짜 그 잎들이 색이 너무 달라요. 더 한층 더 푸른 색을 띠고 있거든요. 연두빛깔을 선명하게, 녹색은 녹색대로, 연두빛은 연두빛대로 그렇게 선명하게 색을 내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너무 예뻐요. 진짜 이만큼 조그만 풀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예쁘고 저 여기 산지 좀 오래됐는데 뭐 얼마 전에 여기 개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며칠 전에 갔는데 엄청 작았는데 조금 더 커졌더라고요. 이런 것도 신기하고 이런 거 발견하는 것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서 소소한 것들 보고 그렇게 방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햇볕 안 보고 방 안에서만 지내고 몸 쓰는 일만 하고 그러면 진짜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뭐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져서 그렇게 뭐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뭐 진짜 행동으로 옮기게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늘 나가서 햇볕을 보고 그렇게 자연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러는 게 좋아요. 그렇게
햇볕을 받으면 뭐 비타민 D가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울증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신체 활동을 하면 이게 근육이 생기잖아요, 몸에도. 그러면 몸에 생긴 근육이 또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전체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 사람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건강한 마음과 사랑스러운 말들을 전달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아,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얼마나 사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하세요. 누가 예쁘게 인사하고 그러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아, 너무 예쁜 사람한테 오늘 인사받았어, 그런 잔상이 하루 종일 남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뭐 삿대질 하거나 불쾌한 감정들을 주면 그게 남아서 기분이 좋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인가, 불쾌감을 줄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왕이면 사랑스럽게 남고 싶지 않으세요? 쟤는 맨날 저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고 맨날 남 욕만 하고 흉만 봐,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으세요? 나는 쟤만 보면 맨날 웃고 싶어져. 쟤는 웃음도 너무 많고 행복한 것 같아. 난 쟤만 보면 행복해져. 쟤는 해피바리스야. 나도 저렇게 해피바리스가 되고 싶어. 이런 마음 드는 사람 옆에 가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세요. 그냥 친구들 자체가 너무 예쁘니까. 정말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예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잊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사랑스럽다, 이렇게 늘 사랑스럽게 보세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 만날 때마다 너무 예뻐요. 진짜 부모님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인생에 와서 처음일 텐데 아이 키운다고 참 고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참 애틋하고 대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도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런 엄마 아빠도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아이들 행복하게 키우잖아요. 그런 본인들이 가진 사랑, 그런 마음들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좋은 기운들을 그런 분들한테 더 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모든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책 읽어드릴게요. 무의욕과 암울함. 무의욕은 난 못해라는 믿음이다. 상황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며 다른 누구도 도움이 안 된다는 느낌을 말한다. 무의욕은 절망과 무력의 상태다. 아무도 관심 없어, 소용없어, 지겨워, 됐어, 어차피 못 이겨. 무의욕은 이런 생각과 관련이 있다. 만화 주인공 곰돌이 푸에 나오는 침울한 당나귀 이오르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무의욕이다. 이오르는 항상 그래 그래봤자 별 수 없어 라고 한다. 낙심, 패배, 불가능, 궁지, 고독, 포기, 고립, 소외, 자폐, 단절, 적막감, 암울, 박탈, 되는 일 없음, 비관, 무신경, 유머 없음, 무가치함, 말도 안됨, 소용없음, 속수무책, 실패, 너무 피곤함. 그리고 여기 유머 생각하다가 진짜 같은 상황이라도 진짜 그런 유머스러움은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웃긴 농담을 한마디 해서 그런 분위기 자체를 해소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진짜 크게 너털 웃음을 한번 웃어서 그렇게 내 감정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고,
또 좋은 음악을 듣거나 그렇게 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분위기를 빨리 바꿔서 항상 좋은 감정 상태에 있으세요. 그렇게 좋은 감정 상태에 있고 생글생글 많이 웃고 그럴수록 이게 얼굴빛 있잖아요. 얼굴빛을 안색이라고 하잖아요. 안색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런 복이나 좋은 기운들이 더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찡찡하고 다른 사람한테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 곁에 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스럽고 항상 밝은 그 기운들,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복들, 좋은 기운들이 가게 돼 있어요. 같은 것들을 끌어당기잖아요.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한 사람이면 그런 것들이 나한테 끌려오고, 내가 암울하고 자꾸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남들 욕이나 하고 그러면 자꾸 그런 기운만 생겨서 두뇌가 고장나고 진짜 마음도 고장나고, 그래서 계속 우울하고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좋은 긍정적인 생각, 많이 웃고 그런 감정도 좋은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심란, 태만, 체념, 너무 떼내즘, 너무 늙음, 너무 어림, 기계적임, 비운, 비관, 허망함, 쓸모없음, 도리 없음, 무의미함, 절망, 무관심, 무의욕이라는 생명작용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도움도 불가능하다는 감정이기도 하다. 세계 인구의 상당 비율이 이 무의욕 수준에 있다.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킨다거나 다른 데서 도움이 곧 오리라는 희망이 없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삶의 특정 영역에서 의욕이 없는 경우를 자주 겪을 수는 있어도 삶 전체를 압도하는 무의욕은 주기적으로만 맞닥뜨린다. 무의욕은 생명 에너지가 결핍되어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나타낸다. 무의욕은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런던 대공습 시간에 목격된 현상이다. 당시 영국 정부는 젖먹이들을 영국의 안전지역에 있는 타가시설로 보냈는데, 그곳에서는 아기들의 영양이나 의료와 같은 신체적 상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기들은 무의욕 상태를 보였으며 건강이 오히려 나빠졌다. 일부는 식욕을 잃기도 했고 사망률 또한 높아졌다. 따뜻한 보살핌, 즉 엄마 같은 존재와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나누지 못한 탓에 무의욕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감정 상태였지 육체가 아니었다. 사랑과 애정을 받지 못한 아기들은 살 의지를 잃었다. 이거 보세요.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미국에는 주민 전체가 무의욕에 빠진 경제 침체 지역이 있다. 이 지역 사람은 텔레비전 뉴스에 나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복지급여 수표가 떨어지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우린 희망이 없어요. 놓아버린 기법 자체에 대한 무의욕이 여러 저항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저항이 취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나 생각의 형태는 이렇다. 하여간 효과는 없을 거야. 뭐가 다른데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어. 효과가 안 느껴져. 바빠서 못하겠어. 놓아버림이라면 지겹다. 버거워서 못하겠어. 잊었어. 암울해서 못하겠어. 졸려서 못하겠어. 무의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도를 상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도는 감정의 척도를 상승시킴으로써 더욱 자유롭고 일을 잘하고 행복해지는 것이며, 또한 기법 자체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못해, 안 해. 의욕 없는 태도에서 얻는 보상을 살펴보는 일 또한 무의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진짜 두려움을 숨기려고 둘러대는 체면치료용 구실 속에 보상이 있을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아주 능력 있는 존재라 모태가 실은 아내일 때가 많다. 모태나 아내의 이면에는 흔히 두려움이 있다. 이때 감정 이면에 있는 참모습을 직시하면 감정의 수준이 무의욕에서 공포 수준으로 올라간다.
공포는 무의욕보다 높은 에너지 상태다. 공포는 적어도 행동 후 동기가 된다. 행동하는 가운데 다시 공포를 항복해 분노나 자부심, 용기로 옮겨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무의욕보다 훨씬 높은 상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딪히게 마련인 문제 하나를 놓고 망설임에서 벗어날 때 항복 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자. 가장 흔한 망설임 문제로 대중연설을 꼽을 수 있다. 대중연설을 앞두고 무의욕 수준에 있다면 이렇게 말한다. 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해. 너무 부담스러워. 내 얘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 이야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기법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겠다는 의도를 상기해보면 무의욕은 공포를 숨기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대중연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두려울 뿐 절망을 주지는 않는다. 이로써 무언가가 명확해진다. 못한다가 아니라 겁난다인 것이다. 공포가 일어나는 것을 놓아버리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에 욕망이 있음을 자각한다. 욕망을 살펴보면 공포가 욕망을 차단하고 있으며 과거에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슬픔이 욕망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가 일어난다. 이 시점이면 이미 무의욕 수준을 벗어나 비탄과 욕망을 거쳐 분노로 옮겨온 것이다. 분노 수준은 에너지가 훨씬 많고 행동 능력도 훨씬 크다. 분노는 억울함의 형태로 나타날 때가 많다. 이를테면 이미 대중연설을 하기로 했고 이제 와서 하지 않을 도리는 없으니 억울한 일이다. 또한 공포에 대한 분노가 존재한다. 과거에 두려움 때문에 성취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분노는 다시 공포에 대해 뭔가를 해보려는 결정으로 이어진다. 이 결정은 대중연설을 배우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강좌에 등록한다는 것은 마침내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이므로 자부심의 에너지 수준으로 이미 올라간 것이다. 수업을 받으러 가는 길에 또다시 공포가 일어난다. 이 공포를 끊임없이 인정하고 항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 속에 다른 것은 몰라도 공포를 직면하고 극복하기 위해 행동할 용기만큼은 존재한다는 점을 자각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유치원 시기의 자아의 힘. 에릭센은 유치원 시기의 자아의 힘을 목적이라고 부르면서 목적의 힘은 정체성의 인식에서 생긴다고 믿는다. 만약 이 시기에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지면 아이는 나는 세상을 믿을 수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또 내가 특별하고 유일하다는 걸 알아요. 나는 남자아이예요. 나는 여자아이예요.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알지 못하지만 내 미래를 그려볼 수는 있어요. 라고 말할 것이다. 힘은 정체성을 가지는 데서부터 나온다. 시작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이다. 건강한 아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나일 수 있고 모든 인생이 내 앞에 놓여 있다. 나는 엄마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아빠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나는 엄마나 아빠 같은 사람이 되는 걸 꿈꿀 수 있다. 어른이 되는 걸 꿈꾸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꿈을 꿀 수 있다. 성장장애. 2단계의 성장장애는 엮이는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친 역기능적인 결과들을 이야기한다. 아이들은 부모를 건강한 성인 모델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수치심에 기반을 둔 상호 의존적인 성인 아이라면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성인 아이들은 오래전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묻어버리고 너됨이라는 인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성인 아이가 결혼할 때는 부모 모습이 투사된
부모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고 가족 체계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배우자를 고르게 된다. 예를 들어 영웅적인 보호자는 종종 피해자와 결혼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들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로에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데 그들이 헤어지려고 할 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다. 둘 중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모두 상대방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애원하면서 자살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흔히 친부로 이슈를 가진 성인 아이는 주로 버든받음을 이슈를 가진 성인 아이와 결혼하곤 한다.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더욱 가까이 다가올수록 친모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망가게 된다. 헤어짐의 시간이 지난 후 친모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파트너를 얼마 동안 가까이 오도록 허락한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파트너는 과거 헤어짐의 시간을 기억하고는 곧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고 파트너를 침몰시켜 버리면서 그를 다시 도망가게 만든다. 이러한 시소놀이는 결혼생활 내내 계속될 것이다. 한 사람이 패턴을 만들면 다른 사람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앞에서 본 두 사람은 성인 아이 그림을 기억하는가? 78kg의 4살짜리 아이와 56kg의 4살짜리 아이의 그림이었다. 당신과 나는 30kg의 4살짜리 아이였다. 우리는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어머니와 아버지 안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는 어느 누구도 그들이 바라던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자신들의 부모가 해주지 않았던 것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한다. 라벤더 가족을 보라. 브론코 라벤더는 세일즈맨이면서도 중독자였다. 그는 거의 집에 있지 않지만 집에 있을 때는 아내 글로리와 매우 친밀한 관계처럼 보이려고 했다. 글로리는 심각한 상호 의존증 환자로 자신의 성경 공부 리더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브론코와 글로리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은 16살과 13살이었고 딸은 11살이다. 뛰어난 운동선수인 큰아들은 학교에서 스타였으며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하지만 이 아이는 12살부터 14살까지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했었다. 여동생은 심각한 비만으로 어머니의 끊임없는 잔소리에 시달리고 있었다. 내가 라벤더 가족을 처음 만난 것은 바로 이 아이의 체중 문제로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였다.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는 총아였다. 운동과도 거리가 먼 이 아이는 예술적이며 매우 종교적인 아이라서 어머니를 기쁘게 했다. 아버지는 이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집애나 바보라고 심하게 놀리곤 했다. 그는 바로 아버지의 희생양이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니까 진짜 어린 아이였을 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부모들의 생활 방식이나 그런 사고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그런 생활 패턴들, 사고 체계들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 주관이 바로 서 있고 그러면 어떤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렇게 가지 않는데, 대부분은 보면은 결혼해서 그런 남편의 생활 방식이나 아니면 그런 시대의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사고 체계들이 많이 흘러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결혼을 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더라고요.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런 교류, 정서적인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과 기름처럼 다르면 진짜 죽을 만큼 힘들고 진짜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살아가는 나날이 참 하루하루가 힘겹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또 제 생각이나 주관이 좀 뚜렷한 편이기도 해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라고 할까 이론적으로 딱 타당하게 정립이 돼야지 납득이 가는 스타일이라서 틀린 말이나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더 부서져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부수고 파도에 부서지는 파도에 그렇게 나 자신을 더 던지고 진짜 더 동그란 돌멩이가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저도 인간이 멀었어요 아직.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건데 너 갈 길 멀었다 이런 생각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마음 잘 잡고 가려고 하고, 또 이렇게 굳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예전의 사고방식과 습관들을 가지고 있지 않듯이 진짜 나라는 사람도 이렇게 변화하는 계절처럼 봄, 가을, 겨울 사계절처럼 그런 변해가는 것들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도 고정불변의 것들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좋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그냥 한 생을 살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늘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향해서 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을 내서 진짜 사탕 하나 나눠 먹고 초콜릿 하나 나눠 먹고 이런 것도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어떤 정말 명성 있는 그런 이런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진짜 별로 배운 것도 없지만 평생 모은 몇십억을 김밥 장사에서 모은 그런 돈을 후학들 양성하라고 자신은 못 배운 게 한이라고 내놓은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진짜 거인이라고 느꼈어요. 진짜 거인은 학벌이나 학식에 있지 않고 내 마음 그릇 하나에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만큼 포용할 수 있느냐, 아픈 사람들을 얼만큼 담고 가고 사랑으로 감싸면서 갈 수 있느냐, 이것들을 마음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 그릇은 다 달라요.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는데 간장종지만하게 그렇게 살다 가려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점점 마음 그릇을 키우고 온 세상을 품어요. 온 세상을 품고 그렇게 늘 사랑스럽게 보고 그렇게 가요. 그러면 품은 만큼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심들을 나눌 때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돼서 그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적인 부분들은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만나서 내 심장이 뛸 때 그 사람이랑, 심장이 뛰는 사람이랑 자는 거예요. 아무나 무분별하게 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 있고 특수직에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내 심장이 뛰는 사람이랑 같이 자고 이러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몸만 보고 좋아서 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좋아야 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마음과 몸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뛰는 사람이랑 자야지 진짜 행복한 마음이 들고 어떤 그런 에너지나 그런 좋은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도. 그런데 그래도 좋은 사람이랑 잤을 때 그게 그 행복도 만족도도 최대치로 끌어지지 않나? 그냥 안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아니지 않나? 하도 이렇게 잠으로 연결되고 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중심이 돼 있는 것
같다 보니까 그냥 저라도 이렇게 세상에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원래 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냥 제가 어느 시점부터 느꼈어요. 아, 모든 것들은 오픈하고 가야 이게 바로 잡으면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야지 뒤에서 음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거나 아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이렇게 어두운 면들을 드러낼수록 더 아픈 사람들이 없게 되고 자살하는 사람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다 오픈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먼저 봐주세요. 그리고 저도 성질이 못 돼가지고 막 못되게 굴 때 있는데요. 미안해요. 그런데 그 기본 마음은 늘 사랑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있으니까 제가 좀 못나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못났죠. 못나면 투성이에요.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예쁜 마음 품고 가려고 노력은 할 테니까 좀 제가 모자라서 그래 이렇게 보고 많이 모자라구나 이렇게 보고 예쁘게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늘 성장하고 마음 그릇을 더 키워서 늘 온 세상에 아픈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품으려고 노력할게요. 제가 많이 부족해도 그렇게 품을게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소명은 그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다 안고 가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 또 제가 예민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남김없이 가르쳐주고 제가 자연으로 흩어질 때 그때 그렇게 가기 전까지 그렇게 하고 갈게요. 늘 고맙습니다. 이런 제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줘서. 아, 오늘은 얘기가 길었으니까 그만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서 왔고, 또 친구들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마음으로 안아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무식해서 뭐 어떤 표현을 하거나 그러면 이게 비하 발언인 줄 알고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미안해요. 근데 진짜 알았어요. 정말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고 진짜 누가 나를 안아줬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그런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사랑도 받지만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상대도 사랑을 해줘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에너지는 뭐 양쪽에서 다 이렇게 교류가 있고 소통이 돼야지 이 관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갈 수가 있는 거지, 어떤 한쪽이 일방적으로 너무 다 뽑아 써버리기만 하면 그 한 사람이 사랑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버려서 나중에는 제로 상태에 남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오늘 내가 힘들어서 네 사랑을 받고 싶어 하면 그렇게 사랑 에너지를 나눠서 쓰면 다음에 내 사랑이 충족이 되면 그 사랑 에너지를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사랑 에너지도 내가 다시 채워주고, 그렇게 관계적인 부분에서 내가 너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도 받은 만큼 주겠다,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우리가 건강한 관계로 오랫동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 안에 다 사랑이 있어서 누가 울면 같이 울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같이 하고 싶잖아요.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어, 나도 저거 입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맛있는 거 먹었어, 내가 좋아하는 거 먹었어, 그러면 아, 나도 저거 먹고 싶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한테 좋은 롤모델이 돼서 이렇게 세상을 밝게 비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스스로 누군가한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사랑스럽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애기가 더운가 봐. 햇게 깔았어요. 그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도 마무리 잘하고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좋은 감정 유지하면서 잠드세요. 좋은 클래식 음악도 있고 보면은 요즘에 뭐 예쁜 바다 풍경도 있고 뭐 파도 치는 소리, 모닥불 소리 아니면 비 오는데 캠핑하는 장면들 등등 여러 가지 장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각자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런 취향에 맞는 그런 화면들이나 영상들 보면서 심신의 안정도 찾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잠들기를 바라고 또 잠재의식이 현재의식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어떤 문제를 안고 그렇게 자면 또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마음으로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이런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 뇌로 어떤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도 실제로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뭐 20대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고 그런 시절을 계속 상상하게 했는데 정말로 신체적인 변화도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 정말 예쁜 피부를 가졌어. 나는 20대에 빛나는 몸과 마음을 가졌어. 나는 사랑스러운 표정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늘 예쁜 표정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늘 자신한테 얘기해주면 얼마나 그렇게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것을 끌어당기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런 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거 끌어당기세요. 이렇게 다 쏟아서 흐트러버리는 사람이 나 자신이 되지 말고 좋은 것들, 사랑스러운 것들 끌어당기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뜻하게 편안하게 잘 자요. 포근하게 굿나잇 안녕.